네, 컴프렌시블 인풋으로 100시간에서 200시간 동안 하면서 제가 느낀 점을 또 말씀드릴게요. 먼저 제가 유튜브만 계속 봤다고 했잖아요. 100시간 동안. 이제 그런데 좀 지루해지기 시작하니까 넷플릭스 다큐나 아니면 굿플레이스 같은 좀 더 쉬운 미드나 혹은 넷플릭스에서 나온 영화 혹은 팟캐스트까지 좀 더 컨텐츠를 확장 혹은 업그레이드 시켜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100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정말 넷플릭스 다큐나 미드, 영화, 심지어 팟캐스트를 듣는 게 생각보다 쉽더라고요. 이해하기도 편하고 굉장히 편했어요, 그냥. 왜 그런 걸까요? 제가 분명히 100시간 동안 영어 인풋을 한다고 해서 뭔가 새로운 어휘나 표현을 많이 습득하지는 못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기서 바로 그 익숙함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한 비밀이 드러납니다. 사실 원어민들, 영어를 쓰는 원어민들이 뭐 드라마에서든 유튜브에서든 정말로 자주 쓰는 표현들은 어떤 영어 컨텐츠, 그게 미드든지 간에 유튜브든지 간에 심지어 동화든지 간에 그 컨텐츠의 약 70-80%는 원어민이 자주 쓰는 아주 기본적인 표현과 어휘가 차지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kind of, understand, 뭐 I like, I'm gonna 혹은 뭐 그냥 가정형 표현들 아니면 뭐 전치사 표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어 공부를 조금 나 했다 라고 하기만 해도 충분히 알 수 있는 그런 단어와 표현들 있잖아요. 그런 단어와 표현들이 거의 모든 미드와 넷플릭스와 유튜브 영상의 약 7-80%의 비중을 차지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 말들을 알면서도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정작 원어민이 그 표현들을 실제 쓰는 상황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이고, 그리고 그 표현들이 쓰는 다양한 상황에서의 다양한 의미를 많이 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kind of에서 kind는 우리가 종류라고 익히 알고 있지만 I'm kind of 할 때 kind of가 정확히 어떤 의미와 어떤 기능으로 쓰이는지 우리가 잘 모른다는 거죠. 혹은 help가 도와주다 라는 뜻이 되는 건 알지만 정말로 help가 다양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도와준다는 건지 그러한 다양한 의미를 많이 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기초적인 단어가 많이 나오는 미드나 유튜브도 우리가 듣거나 읽기가 힘든 거거든요. 그런데 약 100시간 정도를 저 같은 경우는 유튜브로 했지만 여러분은 동화로 할 수도 있을 거고 미드로 할 수 있겠죠? 100시간 정도를 다양한 어떤 영어 인풋을 접하면요. 적어도 그 7-80%를 차지하는 기초 표현들이 약 각각 한 10번씩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표현들을 우리가 적어도 10번은 반복해서 입력을 한다는 거죠. 한 단어나 한 영어 표현이 약 10번 정도 랜덤하게 반복해서 노출이 되면은 그 단어의 의미가 굉장히 익숙해지고요. 그 단어 표현이 우리 뇌에 자리 잡게 됩니다. 지식이 아니라 살아있는 어떤 언어로서요. 그래서 100시간 이후에는 여러분이 미드를 받든 간에 유튜브를 받든 간에 동화를 받든 간에 그러한 기초 표현들이 여러분들의 뇌에 많이 쌓여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100시간부터 200시간의 시기에 넷플릭스 다큐를 보거나 넷플릭스 미드를 봐도 그 전에 100시간 동안 쌓았던 인풋만큼의 어떤 익숙함이 느껴지는 거예요. 사실은 약 7-80%의 영어 수준은 거의 비슷하기 때문이죠. 여기서 스티브 카우프만 할아버지와 스티븐 클러신 박사의 컴프렌시블 이론에 대한 이야기가 좀 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스티브 카우프만 할아버지는 15개의 국어의 언어를 습득하면서 컴프렌시블 인풋을 습득하면서 한 가지 조언을 남깁니다. 최대한 기초 회화책 혹은 기초적인 동화책, 이런 어떤 쉬운 영어 책들 있잖아요. 쉬운 언어 책들, 그런 거로부터 최대한 빨리 벗어나라 라고 말을 해요. 최대한 빨리 너가 보고 싶은 걸 보고 너가 좀 더 새로운 어휘를 접하고 배울 수 있는 콘텐츠로 이동하라고 하거든요. 그래야 더 새로운 표현을 배우는 재미도 느끼고 자신이 원하는 걸 볼 수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컴프렌시블 인풋 이론을
거의 창안했다고 말하는 스티븐 클러신 박사의 컴프리헨시블 인풋에 대한 이론을 보면은 컴프리헨시블 인풋으로 여러분의 어떤 언어 습득을 할 때 인풋 수준을 자신의 영어 수준, 자신에 해당하는 언어 수준의 한 플러스 1 혹은 플러스 2 정도의 수준으로 인풋을 노출시키는 게 가장 컴프리헨시블 인풋의 어떤 효율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100시간에서 200시간의 시기에 딱히 영어 인풋에 한계를 두지 않았어요. 일단 유튜브를 봤을 때와 넷플릭스를 봤을 때의 수준이 굉장히 비슷하다고 느꼈고, 또 팟캐스트에서 나오는 단어의 수준들도 굉장히 저는 유튜브에서 봤던 그 기초적인 어휘와 많이 겹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별로 콘텐츠의 어떤 수준을 가리지 않았고요. 그리고 이제 영어를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배우는지 그 비밀을 깨우쳤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그리고 이미 100시간 인풋을 했기 때문에 익숙해진 이 7, 80%의 원어민들이 자주 쓰는 기초 표현과 어휘들 있잖아요. 이런 거를 앞으로 어떤 콘텐츠를 보든지 반복이 될 거기 때문에 계속 반복하고 계속 반복해서 쌓으면서 익숙해지다 보면, 더 쌓이다 보면은 그 표현들이 정말 한국어처럼 이해되고 들리는 날이 올 것이다. 그리고 그게 점점 더 쌓이면서 그게 말로도 나올 것이라는 어떤 예측을 할 수가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7, 80%의 기초 어휘, 이미 알고 있는 어휘들을 더 점점 강하게 습득함으로써 새로운 표현들로 또 넓혀가는 그 과정 자체가 영어 공부구나, 언어 습득이구나 라는 것을 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기에도 이러한 깨달음은 계속 지속되고 있어요. 점점 더 많은 표현들, 긴 표현들이 한국어처럼 들리고 읽히고 있고요. 생각보다 아직도 제가 보는 영화나 미드의 표현들은 굉장히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표현들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항상 확인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200시간부터 300시간까지 제가 컴프리헨시블 인풋으로 영어를 공부하는 과정에서 느낀 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